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11월 둘째 주입니다. 이번 주는 트럼프 승리의 열기가 좀 수그러든 그런 한 주였습니다. 요즘 말로 현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늦춰질 가능성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더 큰 이유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 주요 포스트 지명에 대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장이 이렇게 됐어요. 주 초부터 해서 크게 변동 없이 가더니 목요일에 하락하기 시작했고 금요일에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간으로 1% 이상 하락했고요. S&P 500은 주간으로 2%, 그리고 나스닥 컴포짓은 3% 이렇게 각각 하락했습니다. 자, 하락의 원인 좀 더 살펴보면요. 인플레 지표가 3월 1에 처음으로 반등했어요. 수요일에 10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2.6% 나왔어요. 9월 CPI는 2.4%였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비해서 10월이 더 높았다. 그런데 이 반등의 원인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거는 아닙니다. 10월 CPI 2.6%라는 거는 연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과 비교해서 물가가 2.6% 올랐다는 건데, 자, 작년 10월을 볼게요. 여기입니다. 제가 빨간 줄로 표시를 했는데 작년 10월 CPI가 그 앞의 CPI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특히 전체 CPI가 급격하게 내려왔고요. 코아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내려온 CPI와 이번 10월 CPI를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1년 전 기준치가 이미 상당히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평타를 쳐도 올라갑니다. 소위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 CPI의 경우 9월과 동일했습니다. 3.3% 나왔는데 작년 10월 CPI가 하락은 했지만 굉장히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근원에서는 기저효과가 크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올 3월 1에 처음으로 물가지표가 반등했는데 그래도 시장은 좋은 뉴스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저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따라서 선물 트레이더들은 다음 달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 이걸 오히려 더 높였어요. 60%였던 것을 CPI 나오자마자 80%로 올려놨습니다. 그만큼 좋은 뉴스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가 다음날 다 뒤집혀 버렸어요. 다음날인 목요일 파월 연준 의장이 서둘러서 금리를 내릴 필요를 보여주는 그런 경제 지표는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리를 내려도 천천히 내리겠다. 서두를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경제 지표는 CPI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CPI 지표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도 만족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오전에 10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어요. 전월 대비 0.4% 올랐습니다. 전망은 0.3이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여기입니다. 맨 마지막 거. 경기 나쁘지 않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게 뭐가 나왔냐면 9월 소매 판매 지표. 지난달에 발표될 때 0.4%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월치 발표될 때 이게 수정이 됐습니다. 0.8%로 상향 조정됐어요. 2배나 올랐어요.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급하게 금리 내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안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선물 트레이더들의 베팅이 60에서 80으로 전날 올랐다가 목요일에 다시 60%로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내려간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의 큰 하락은 경제지표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이날 한꺼번에 터졌어요. 이게 원인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트럼프가 핵심 포스트 2명을 지명했습니다. 법무장관의 맷 게이즈, 이 사람이고요. 보건복지장관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입니다. 이 2명을 지명했는데 이 둘 다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에요. 어떤 문제냐? 게이츠는 여러 범법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하원에서 조사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과거형인데 법무장관 지명 직전에 하원 의원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원의 조사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이 범법행위가 상당히 심각해요.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인물이 법무장관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화당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상원에서 혹시 공화당 반란표 나올까봐 게이츠를 상원 휴회 기간 중에 지명하고 상원 인준 우회에서 그냥 임명한다.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게이츠 지명이 더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케네디 같은 경우는 더 큰 경제적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코로나 백신 음모론 주도했고요. 그리고 미국 식약국 FDA 무용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지명된 목요일부터 제약 쪽, 특히 백신 개발 회사들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에 모더나 7.3% 이상 하락했고요. 파이자는 4.7% 하락했습니다. 목요일에도 하락했어요. 그게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지수를 다 끌어내린 거죠. 자, 이게 미국 주식시장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유럽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바리안 노딕, 원숭이 두창 백신 개발한 덴마크 회사예요. 금요일에 17% 이상 하락했고요. 유럽 제약회사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전부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강요 선임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힘을 잃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주자 비트코인만큼은 급등세 유지했습니다. 1비트코인 9만 1000달러 돌파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데요. 선거 직전부터 지금까지 30% 이상 상승했어요. 금액으로 보면 5천억 달러 늘어난 겁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에서부터 30%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원인이 뭐냐? 트럼프 공약 때문인데 이 공약이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 겐슬러가 안티 암호화폐다. 그래서 내쫓겠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암호화폐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 암호화폐 상장, 파이낸싱, 거래 다 쉽게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비트코인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이 세 가지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수요 증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라도 그냥 주식이나 화폐 다 물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수요 증가는 또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실적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다른 화폐와 다릅니다.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과도 무관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 증가의 토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가격이 상승한다. 이게 암호화폐인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수요를 늘려줄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른 건데 그런데 암호화폐 중에서도 비트코인만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대표격이라서 그런 거죠. 암호화폐를 대표하니까 오르는 건데 문제는 겐슬러 해임은 그렇다 치고 암호화폐 규제 완화, 규제가 완화되면 비트코인보다는 다른 코인들, 알트코인들이 더 큰 수혜자가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사실상 규제가 별로 없어요. 이미 ETF도 상장됐고 비트코인 자체를 증권거래위원회가 감시하지 못합니다. 규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규제 완화가 사실상 비트코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어려울 겁니다. 이걸 비축해서 달러를 지탱하겠다는 건데 달러는 기축통화고 지불준비통화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통화입니다. 이런 통화를 비트코인이 지탱해준다? 이게 입법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세도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안 그럴 수도 있죠. 비트코인 오르는 데는 이유나 기반이 필요 없으니까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냥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스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